자,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알파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놨네. 그런데 문제에 보면은 알파의 제곱을 구해라 되어 있지. 그래서 여기에서 알파의 제곱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의 제곱이라는 것은 2i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이다. 자, 제곱이면은 분모는 분모끼리 제곱하면 2의 제곱은 4. i 제곱은 마이너스. 그렇죠? 분자는 이거 완전 제곱꼴이네요. 완전 제곱꼴이니까 1 플러스 2i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약분해 주면 얼마가 나온다는 겁니까? 얘를 약분하면요. 마이너스 2분의 1i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베타의 제곱은, 자, 베타 또 제곱해 볼게요. 베타는 2i분의 1 마이너스 i의 제곱. 그러면은 2 곱하기 2는 4. i 제곱은 마이너스. 얘는 완전 제곱. 마이너스 2i. i 제곱은 마이너스 1. 얘를 약분 없애주면요. 그렇죠. 얼마가 되는 겁니까? 2분의 1 i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를 보면요. 2 알파의 제곱이니까 여기다 2 곱해주면 뭐만 남아요? 마이너스 i 플러스 3. 자, 2 곱해주니까 분모 없어지지? 보이지? 알겠지? 그래서 i 플러스 3 이렇게 되네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쓰면요. 다 알 수 있으면 다시 안 적어도 돼. 씁니다. 설명하기 편하니까 다시 써볼게요. 합차 공식이죠. 그래서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인데 뒤에 게 i 제곱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런 것만 보면 막 머리 찌근찌근 읽기도 싫지. 근데 의외로 이런 문제들이 쉬운 문제예요. 자,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의 두 실근을 알파 배시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네요. 그럼 두 실근의 합은 뭐란 말? 그렇지, 4라는 말. 두 실근의 곱은 뭐가 돼? 2. 이걸 지금 가르쳐 준 거예요. 뭐 멋스럽게 가르쳐 줬지만 우리는 숫자를 좋아하니까 이런 알파 배시라 하자. 그럼 이 머릿속에 이게 기억이 나와야 되지. 자, 그런데 우리는 선분 A, B의 거리는 알파고 선분 B, C의 거리는 베타. 요 사이에 내접하는 꽉 끼어있는 정사각형의 둘레 넓이와 둘레의 길이를 두 근으로 한대요. 자, 복잡해 보이지만 네가 지금 구해줘야 될 것은 결국은 정사각형의 넓이가 얼마냐, 정사각형의 둘레가 얼마냐, 이걸 먼저 구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늘 이야기하지만 이런 문제가 보이지? 자, 여기가 직각이 나오고요. 정사각형이 나와요. 뭐라는 말?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그랬을까? 뭐라는 말이지요? 선생님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그림을 좀 그려야 되니까. 뭐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문제는 당근, 닮음이 되는 거죠. 닮음이에요. 정사각형의 넓이와 둘레는 한 변의 길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 한 변의 길이를 K라고 둘게요. 그럼 요것만 K가 되는 게 아니죠. 여기도 뭐가 되는 거예요? K가 돼요. 선생님 지금 어떻게 문제를 풀겠다는 게 지금 드러나주고 그걸 이해를 해줘야 돼요. 닮음을 이용할 거예요. 당연히 닮음이 되죠. 정사각형이니까. 그죠? 그래서 요 변의 길이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알파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K. 아이고, 번져나? 자, 그러면은 삼각형이 닮음이니까요. 쪼매난 삼각형. 선생님 여기다 좀 그려볼까요? 이해하기 편하게. 자, 쪼매난 삼각형과 요런 직각, 쪼매난 직각 삼각형과
큰 직각삼각형이 서로 닮음이 될 거라는 거죠. 닮은 비를 이용할 겁니다. 그럼 작은 삼각형, 직각삼각형은 여기가 K고요. 요거는 알파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예요. 큰 직각삼각형은 여기가 베타로 되어 있고요. 얘는 알파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가 나옵니까? 알파 마이너스 K 대 알파는 K 대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해 볼까요? 네,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해주면 뭐가 됩니까? 알파 K는 알파 베타 마이너스 K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넘겨주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 K는 알파벳이네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가 되는 거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2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서 K 값을 가르쳐 줬어요. 뭐라고 가르쳐 줬습니까? 2분의 1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가 됩니까? K 값은 2분의 1이네요. K 값은 2분의 1이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여기에. 그러면 뭐가 되죠? 정사각형의 넓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니까 4분의 1이고요. 정사각형이 둘레는요. 한 변의 길이에다가 곱하기 4 해야 되죠. 그래서 2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4분의 1과 2가 그렇죠. 4분의 1과 2가 요거의 두근을 갖는다는 거예요. 4분의 1과 2가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라는 거예요. 2차 방식의 두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두근의 합은 뭐가 됩니까? 두근의 합 내는 공식은 알지? 뭐니? A-A분의 B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M을 해준다면은 두근의 합은 4분의 1 더하기 2라는 거예요. 얘를 계산을 해주면은 뭐가 됩니까? 4분의 얼마가 되죠? 9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M은 마이너스 9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고요. 두근의 곱은 여기에서는 4분의 n이 두근의 곱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4분의 1 곱하기 2를 해주니까 4분의 2가 되죠. 그래서 n의 값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2가 되는 거죠. 아이고. n의 값은 2가 나오는 겁니다. 2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답은 n 플러스 n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별 어렵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네요. 7번 문제.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 ABCD에 그림과 같이 내부의 한 점 P를 잡고 그렇죠. 내부의 한 점 P를 잡고 P를 잡고 P를 지나면서 정사각형 한 변에 각 변에 평행한 선을 두 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EFGH라 하자. 이해되죠? 정사각형이 있는데요. 한 변 여기 점에 내부의 점을 하나 콕 찍어서 이렇게 평행되게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어려운 말 아닙니다.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요 색칠되어 있는 거는
직사각형이 되겠죠. 정사각형에서 그죠? 요거의 둘레의 길이는 28이고 넓이는 46일 때 선분 AE와 선분 AE를 두 변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요게 두근을 하니까 얘를 알파로 두고요. 얘를 베타로 한번 둬봐요. 알파 베시라고 뒀어요. 근데 문제는 요 색칠되어 있는 요거의 둘레와 넓이를 가르쳐 줬잖아요. 그럼 색칠되어 있는 요 직사각형의 요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여기는. 그래서 원래 10에서 얼마를 요만큼 빼버린 거죠. 그러니까 10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요 길이는. 그렇지. 원래 10에서 뭘 빼면 돼요? 알파는 빼면 되죠. 그래서 10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둘레가 28이라는 건 뭡니까? 둘레가 28이라는 것은요. 가로 더하기 가로가 두 개 있고 세로 더하기 세로가 두 개 있어가지고 28이니까요. 가로 하나와 세로 하나를 더해주면은 28이 아니고 14가 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될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니 6이 된다는 거예요. 넓이가 46이라 그랬죠.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10 마이너스 베타와 10 마이너스 알파를 곱해주면요 46이 되네요. 자, 곱해야 되지. 100 마이너스 10에 알파 플러스 베타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46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가 될까요? 요거 16 구해졌네. 그러면 100 나누기 100 빼기 60. 그죠?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가 될까요? 얼마가 될까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6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40이니까 6 나오죠. 그죠? 네. 그런데 뭡니까? 알파벳을 2차 방정식으로 하니까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서가 있죠. 최고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는 1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더하기 두근의 곱은 0이다. 요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 구해놨네.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은 0.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